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온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동 현장 점검을 시행키로 했습니다. 이번 합동 점검은 전자지갑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등 가상통화를 노린 잇단 해킹 사고로 이용자 피해가 늘자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 또 안전한 서비스 이용 환경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고 방통위는 설명했습니다. 두 기관은 가상화폐 사업자의 사이버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키로 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 올해 137개 나라 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스위스와 미국, 싱가포르가 1, 2, 3위를 차지했고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이후 4년 연속으로 26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성, 물가 등의 거시경제 분야에서 2위, 철도, 항공, 전기 같은 인프라 부분에서는 8위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노동과 금융 부분에서 70위권에 그쳤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고향 가는 길은 추석 하루 전인 10월 3일 오전이,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10월 4일 오후가 가장 막힐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이 최근 9천 가구를 대상으로 전화 설문한 결과를 보면 귀성 시점은 추석 하루 전인 10월 3일 오전이 전체의 26.4%로 가장 많았습니다. 귀경 시점은 추석 당일인 10월 4일 오후가 전체의 19.9%로 최다였고 추석 다음 날인 5일 오후 17.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최장 열흘에 달하는 긴 연휴 덕분에 귀성길 교통량은 분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가 주택담보대출과 방카슈랑스로 사업 분야를 확대합니다. K뱅크는 올해 말까지 100% 비대면 신청이 가능한 아파트 담보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K뱅크는 저가형 보장형 보험 상품과 환급률이 높은 저축보험 상품군도 연내 출시를 목표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오늘이 벌써 수요일입니다. 일주일에 딱 중앙인 수요일 장이고요. 장은 또 오늘 상반된 분위기를 좀 보이고 있는데 거래소는 혼조세를 보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낙폭과대에 따라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추석 연휴가 굉장히 깁니다. 조금 전에도 살짝 귀성길, 귀경길 얘기를 해봤지만 최장 열흘에 달하는 유례없는 긴 연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미리부터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자금을 좀 현금화시키는 움직임들도 있는 모습입니다. 자금 확보가 필요한 분들은 오늘까지 매도를 해야 현금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환매 물량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시장의 경계감도 여전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외 변수, 특히나 북한 리스크부터 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여전히 온 상태고요. 기댈 곳은 실적 분위기 때문에 실적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오늘장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혼조세고요. 코스닥은 그간의 낙폭이 코스피에 비해서 굉장히 컸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 매수 집중적으로 유입이 또 되면서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지속적 매수,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반대로 매도, 특히나 코스피 200 종목들 대형주 위주로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의 지수를 보면 오늘 재미없는 상황입니다. 업종별로 흐름이 좀 다른데요. 전기전자 업종 어제도 낙폭이 컸는데 오늘은 소폭의 반등이 나오고요. 반대로 운송장비 업종은 어제 잘 올라가다가 오늘 소폭 조정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약, 바이오, 화장품 등의 중국 관련주들 반등이 살짝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자, 오늘장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향들 오늘장 내일장에서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부터 체크하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2374.40포인트입니다. 지금 보합권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강보합권은 아니고 약보합권이네요. 0.04% 하락. 지수로도 1포인트도 되지 않습니다. 0.92포인트 정말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를 좀 해보면 자, 보시다시피 오늘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고 위아래 진폭이 크지 않습니다. 저가가 2371포인트, 고가는 2376포인트에 달할 정도로 이 큰 코스피 지수 가운데 위아래 폭이 5포인트밖에 되지 않는 오늘 답답한 흐름입니다. 보합권에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종목별 장세만이 오늘 유난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조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조치 보시면 기관은 지금 사지도 팔지도 않는 보합 수준까지 왔습니다. 사고 있다가 지금 파네요. 외국인은 2,078억 원이나 팔고 있고요. 개인만이 1,502억 원 삽니다. 금융투자와 투신은 사고, 연기금은 소폭 팝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오늘 반등 나옵니다. SK하이닉스 반등이 나오다가 지금 보합권까지 내려갔고요. 현대차가 어제 상승폭이 컸는데 오늘은 살짝 내려옵니다. 포스코도 전일 상승에 대해서 많이 반납을 하네요. 31만 1천원, 지금 31만 1천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 강보합이고요. 삼성물산 보합입니다. 한국전력 오늘도 빠지면서 3만 8천원대까지 내려옵니다. 네이버가 2%대의 낙폭, 신한지주가 2%대의 낙폭 보입니다. 자, 지금 보실 건 11위부터 15위인데요. 자, 삼성생명, KB금융, 금융주들 오늘 전체적으로 좀 낙폭이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어제 급등이 나온 뒤에 오늘 하루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바이오주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삼성바이오로직스 대장주답게 2.62% 올라갑니다. SK텔레콤도 강보합입니다. 자, 이제 코스닥 지수 가보도록 하죠. 650포인트 회복했습니다. 코스닥은 낙폭도 굉장히 컸고요. 그 낙폭에 대한 회복도 지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새 지수는 630포인트대까지 찍었었는데 지금 650포인트 바로 회복이 됩니다. 1.22%나 올라갑니다. 일중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죠. 644포인트 저점부터 650포인트까지 올라와 있고요. 오늘 종일 그래도 상승권역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보도록 할 텐데요. 수급 보시면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옵니다.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지금 매수하면서 내려갔던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고요. 기관은 244억 원 파네요. 개인이 36억 원 사고요. 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만나볼 텐데, 시총 상위주들 셀트리온 지금 거래소 이전 상장 이슈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총이. 그러다 보니 오늘 또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조금씩 올라오면서 어느새 주가는 54,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 올라갔던 보톡스 관련주들 메디톡스 하락하고요. CJENM도 1.92% 빠집니다. 신라젠 오늘 장초반에 하락이었는데 하락폭 다 만회하고 지금 상승 전환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도록 하죠. 휴젤 역시나 올라오고요. 로엔 3.21% 올라갑니다. 바이로메드 전일 급등 나왔었는데 오늘은 좀 쉬어갑니다. 코미팜 역시 상승해서 하락으로 지금 전환을 했고요. SK머티리얼즈가 17만원 회복합니다. 11위부터 15위까지. 포스코 캠텍은 3만원 회복했고요. 컴투스, 요즘에 게임주들이 연일 잘 달립니다. 일단 연휴 앞두고 게임 많이 할 것이다, 긴 연휴에 얘기 나오면서 컴투스뿐만이 아니라 NC소프트 대다수의 게임주들이 오늘 잘 달립니다. 서울반도체 지금 보합이고 SFA 약보합입니다. 원익 IPS가 1,500원이나 올라가면서 35,000원 부근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39원대까지 올라갑니다. 1139원 20전, 2원 40전 올라가면서 원화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양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뭐 연휴 코앞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벌써 수요일인데 그러다 보니 지수가 좀 갈팡질팡 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도 뭐 같은 마음일 것 같고요. 어제 IT 종목들이 좀 내려갔었고 오늘은 보합인데 오늘은 딱히 뭐 크게 내려간다라는 종목군들은 보이지 않는데 지수는 못 가는 것 같아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다음 주 10일간의 긴 추석 연휴가 예정돼 있다 보니까 여기에다 최근 북한과 미국 간의 좀 강대강 대결이 이어지면서 북한발 리스크가 남아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경계감이 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좀 낙폭이 컸던 IT는 좀 반등 시도를 하면서 코스피 낙폭을 제한하고는 있지만 다른 업종들이 좀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좀 자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 좀 순매수를 기록하기도 했던 외국인과 기관 중에서는 뭐 금융투자, 연기금과 국가지자체 매도세가 출회되면서 좀 차익 실현 심리, 그러니까 최근 많이 오르는 데 따른 차익 실현 심리가 좀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다면 뭐 시장 상승 흐름이 깨진 것이나 뭐 추세가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긴 연휴, 생각보다 우리나라 사상 가장 긴 연휴를 앞둔 데 따른
경계감과 차익 실현 심리가 이번 주말까지는 좀 시장을 괴롭히는 변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별 장세가 지금 뭐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요. 종목별로 보면 어떤 종목들은 쫙 올라가고 어떤 종목들은 계속해서 신저가고 지금 뭐 희비가 많이 엇갈리는데 굳이 구체적으로 이유를 찾아볼 수 있나요? 일단은 최근 ADR이라 그래서요. 상승 종목 비율을 보여주는 그림인데 이 그림이 뭐냐면은 시장에 얼만큼 종목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지 매기가 전반적으로 확산돼 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표가 지금 2010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종목별로는 오르는 종목만 오른다든지 오르더라도 소수 종목만 오르면서 굉장히 차별적인 슬림화되는 시장 흐름이 계속적으로 연출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글로벌 흐름에서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미국 통화정책 그러니까 대차 대표 축소에 이어서 금리 인상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강요받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차 대표 축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글로벌 유동성을 급격하게 위축시키는 변수는 아니지만 유동성의 확장세는 확장의 속도나 강도는 좀 빠르게 둔화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여주거든요. 이전에 100의 유동성이 매달 시장에 공급되었다면 이제는 이게 80, 70, 60, 50, 30 이렇게 줄어든다는 흐름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큰 충격 변수는 아니지만 그 안에서 이전과는 달리 좀 슬림화되는 그리고 압축되는 그런 흐름들을 좀 이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이 12월에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성장주나 그리고 중소형주에 대한 매력이 좀 약해지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형주, 그 중에서도 일부 업종들과 종목에 좀 피크를 초점을 맞추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추석 연휴 직후 실적 시즌이 바로 시작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적 호전, 코스피 실적 개선세를 주도하고 있는 IT 업종으로 좀 매기가 집중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 전략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단기 매물 상황 과정이 이번 주말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과정 있을 수 있는데 업종별로 좀 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면 IT 중심으로 비중 확대를 좀 적극적으로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도 워낙 좋고요. 업황도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그리고 IT 하드웨어 비중 확대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다가 정책 수혜주인 전기차, 제약바이오, 재생에너지 관련주도 분할 매수 측면에서의 접근 전략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문재인 정부에서 제약바이오, 바이오 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듯이 아마 10월, 11월, 12월 4분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신성장 동력 확보 라는 차원에서의 정책들이 구체화되고 많이 지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연말 배당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스트레티지 코드에 대한 기대감도 유입될 수 있어서 고배당주 중심으로 어느 정도의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4분기는 IT가 이끌고 정책 수혜주를 통해서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중이라든지 아니면 하루 이틀 단기 등락은 고배당중으로 어느 정도 방어력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3대 축을 갖고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배당주의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연구원이었고요. 자,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죠.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IM 김형진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9월이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강대강 이 대치가
우리가 그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갔고요. 정말 아무 말 대잔치 수준으로 지금 치닫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변수가 좀 남아있는 것 같고요. 거기다 FOMC 있었고 또 대내외적으로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 보실 때 9월 어떠셨어요? 예, 마찬가지로 저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뭐 이렇게 국가 지도자들이 할 그럴 수준의 대화가 아닌 얘기들이 실질적으로 나오니까 참 황당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시장도 또 그러한 황당함 속에서도 계속 급등락을 반복하는 점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또 그것을 기회로 이용할 필요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FOMC 통화 정책 이후에 우리가 이 펀더멘탈적 논리로 돌아가 봤을 때 미국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2.2% 중심으로 이제 박스권에 재진입하면서 안정권에 들어서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달러의 반등 흐름은 약간 좀 예상보다는 좀 더 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의 직전에 달러 인덱스가 91을 기록하면서 저점을 형성을 했었는데 오늘 지금 현재 시간으로 보면 93을 넘어서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9월 중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고 8월 24일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반등 추세가 좀 더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글로벌 유동성 흐름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 시장 이렇게 좀 외국인 투자자 지금 2천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거래소에서요. 외국인 투자자 수급도 좀 약화시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참고해 볼 점은 예전에 제가 이 국채 입찰하고 달러 강세의 흐름이 이렇게 연동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채 입찰이 26일부터 내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규모상으로 한 1,010억 정도, 1,010억 달러 규모 정도가 되는데 이러한 일정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채 입찰 수요 때문에 뭐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성공적인 입찰을 위해서 달러 강세를 유도하는 것인지 뭐 항상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 음모론적인 그런 얘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뭐 미 국채 입찰 성공을 위해서 북한이 뭐 립 서비스를 해줬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달러 흐름은 단기적으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달러 강세다. 그 정도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연휴 이후에요. 이제 10월 초를 지나면서 보면은 22 통화정책회의가 한 중후반에 있기 때문에 그 영향권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달러 강세가 좀 반전이 되는 그런 가능성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FOMC 회의 이후에 글로벌 유동성 단기 흐름이 이머징 마켓 시장으로는 좀 불리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것의 연속선상에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글로벌 증시 흐름 이 월간 단위로 한번 수익률을 따져보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0.47% 정도 상승을 하는 와중에 S&P 지수가 1% 정도 그리고 니케이가 3% 독일이 4% 정도나 오르고 그리고 이머징 마켓 쪽의 흐름은 안 좋습니다. 대만이 3%나 내리고요. 상해 증시 0.5% 내리고 인도네시아는 올랐지만 0.5% 수준 그 다음에 인도가 0.3% 내리고 그 다음에 브라질 같은 경우가 5% 넘게 이렇게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브라질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개혁 정책 같은 그런 요인이 내부적으로 있기 때문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머징 마켓 전체 흐름하고는 좀 별개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그리고 이제 MSCI 이머징 마켓 쪽의 ETF를 기준으로 해서 놓고 봐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머징 마켓 지수를 평균적으로 놓고 봐도 0.76%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S&P가 집계하는 이머징 마켓 지수로 봐도 0.58% 정도 내리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 전반적으로 9월은 좀 안 좋았다. 상대적으로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아까 본 대만 같은 경우 3% 내리는 것이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저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애플 이 10 출시하면서요. 이 모바일 관련한 IT 업종이 좀 약세가 좀 심했죠. 우리하고도 좀 약간 비슷한 흐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애플 관련한 IT나 모바일 관련된 부품주들이 단기 하락이 좀 심해지면서 대만 쪽이 저렇게 좀 상대적으로 많이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우리 시장은 그나마 좀 거기에 비하면 다행스럽게 좀 IT 업종이 자연스러운 조정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국내 증시 흐름으로 좀 돌아와서 본다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무난한 조정을 거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8월에 저점을 하회하지도 않았고요. 또 월간 흐름으로 놓고 보면 단기 지지선이 2376포인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2374포인트에 지금 지수가 위치해 있는데 내일 모레까지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만 않는다라고 보면은 월간 단위로 지지선 부근에서 마무리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이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인 지수는 그런데 업종별 종목별로 이렇게 흐름을 봤을 때는 좀 많이 안 좋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변수가 아니라 이렇게 상수화되면서 이 변동성 확대가 자꾸 나타나니까 전체적인 그런 지수에 대한 영향력은 감소했지만 이 수급이나 펀드멘탈이 약한 종목 같은 경우는 하락 이후에 반등이 약하거나 반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차별화가 또 가속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9월의 모습에서 좀 가장 안 좋았던 점을 꼽으려 한다면 우리 시장에서는 이 변동성 확대와 더불어서 나타난 이 차별화, 이 점을 좀 꼽아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별화 말씀해 주셨는데 차별화가 지금 심화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뭐 주식에서도 지금 여과 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신고가 가는 종목들 사실 어제 종목이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 잘 달리고 있고요. 또 신저가 가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10월에 삼성전자 필두로 해서 지금 어닝 시즌이 다시 열리는데 그때도 이런 상황이 재현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좀 걱정스럽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가총액상으로 놓고만 봐도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최근에 좀 강세를 보였었던 금융주 뭐 이렇게 모아보면은 이게 한 30-40%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지가 않죠. 그러니까 30-40% 정도 되는 종목들, 이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시장이 망가지지는 않은 것이고 분명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나머지 종목들, 이 60%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신저가를 내는 종목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한번 투자자들이 실전 전략으로 좀 꾸려가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꾸렸는데 신저가를 내는 종목이 한두 종목만이라도 있으면은 수익률이 상당히 안 좋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의 관리를 좀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수급이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피 이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어제까지 9월 한 달을 놓고 보면 1조 원 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파생상품 쪽에서도 계속 매도 포지션 쪽을 확대를 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9월 달 그리고 10월 초까지도 그렇게 좋게 보기는 힘들 것이다. 이 10월을 넘기면서 연휴 이후에 어떤 변화 모멘텀이 있는지 이걸 좀 살펴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업종별로 한번 등락 현황을 아까 차별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꼽아봤는데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때하고 비슷하긴 비슷한데 이 수익률 절대 수치를 놓고 보면 좀 더 극단적인 차별화가 재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전자 쪽이 뭐 10% 넘게 상승을 하고 의약품 업종도 6% 넘게 상승을 보였는데 금융이나 유통 쪽이 3-4%씩 그다음에 뭐 건설이 6% 가까이 내리고 전기가스 업종은 뭐 9% 가까이 내리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업종별 차별화 더불어서 자본금 규모별로 놓고 봐도 중소형주 쪽은 업종별로 봤을 때 한 7%대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대형주 지수가 1.8% 상승을 보였다는 점과 비교해 보면은 대형주 위주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대형주 내에서도 또 차별화가 좀 심화되고 있다. 또 이러한 점이 항상 나타났었던 실적 시즌하고 연결돼서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나타난 모습은 이런 차별화가 2차적으로 그러니까 한번 완화가 됐다가 업종별로 2차 조정을 시작하는 그런 업종들이 다수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IT나 의약품 빼면 나머지 업종이 거의 다 2차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마무리됐다가 또다시 2차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틀 전쯤에는 장중에 연간 신저가 종목이 한 500개 이상 나오기도 했었죠. 이러한 모습이 실적 시즌에도 재현될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좀 감안을 하고 시장을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극단적으로 양극화가 전개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물 공백이 나타나기 때문에 역차별화가 나타나면서 반등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그 반등이지 상승이 아니라는 점. 그러니까 매물 공백 사이에서 나타나는 반등 때문에 뭐 변화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상황은 아니겠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요. 올해 같은 경우는 배당 투자가 지난해보다는 좀 늦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이제 배당 투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배당 투자를 너무 배당률이 적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배당 투자 가능권으로 진입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주도주가 아닌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배당을 감안한 투자, 예를 들어서 이제 KB금융을 제가 예를 들면은요, 이게 작년에 1,250원 정도를 배당을 했는데요. 여타 금융지수사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올해에 좀 배당을 늘려서 1,500원 정도 배당을 가정하고 3% 시가 배당률 가정을 하면은요, KB금융 기준으로 5만 원 정도 수준이면은 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KB금융 기준으로 놓고 본 그런 여타 금융주들, 금융지주사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부터는 배당 투자가 충분히 가능한 매력 있는 구간으로 들어섰다. 이 점도 좀 참고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야기 쭉 들어봤습니다. 정리가 좀 되는데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대응 방향 정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성 가져볼까요? 네. 연휴 기간 동안에 이머징 마켓 시장하고 달러 흐름 이쪽은 좀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휴 지나면 바로 삼성전자 실적 이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워낙 휴일이 길기 때문에 이번 연휴가 끝나면 옵션 만기일 바로 3일 전이 됩니다. 그렇다면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된다 이렇게 막연히 볼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 꼼짝도 안 하고 있으면 모를까 조금이라도 변하면은 거기에 맞게끔 포지션 교체나 설정이 좀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휴 직후에는 변동성이 옵션 만기와 더불어서 크게 변동될 수 있다라는 점, 이 점은 좀 감안하고 또 그렇다면 파생상 투자자 같은 경우는 남은 이틀 동안 좀 포지션 관리가 필요하겠고 주식 투자자도 약간의 현금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프리어닝 시즌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차별화 모습이 완화될 수는 있어도 주도주의 변화 역시 10월에도 나타나기 힘들다라는 점에서 전체 시장이 강세 전환한다 하더라도 차별화는 지속되고 오히려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감안하고 주도주 위주로 이틀 동안 좀 접근하면서 포트폴리오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PM 김영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2부 예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시간이죠.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종목 이야기 오늘 함께 해볼 거고요. 여러분의 종목 상담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원활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대리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의 송동현 팀장 두 분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